안녕하세요.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책 이야기, 과학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혹시 농업에 대해서 최첨단 시대와는 동떨어진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또 우주 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했고요. 일본에서는 농업이 일본을 구한다는 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 농업은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법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농업의 대반격입니다. 농업의 대반격. 저자는 선진 강국의 농업 현장과 국내 농업 현장을 발로 뛰면서 우리 농업엔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으며 경지나 도로, 인터넷 환경 등 좋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희망의 토대 위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미래의 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미래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업이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되는 6차 산업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은 생산 중심의 먹는 농업에서 탈피하라는 메시지다. 보는 농업, 기능성 농업, 치료 농업, 관광 농업, 미래 농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6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과정을 거치며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각종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융복합 산업이다. 재배기술은 물론 온도와 습도 조절, 환경제어, 발광다이오드, 전자, 생명공학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투입된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 농식품을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디자인 및 포장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한류 열풍을 접목시키면 농식품 수출은 날개를 달 수 있다. 식품 수출을 증대시키고 현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식품 시장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 농업은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저장, 수출, 식품 안전을 포함하면서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통 농업이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된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생명산업 기술이 농업에 응용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강조한 맞춤형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농작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식품, 의약품, 신소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양산업으로 간주되던 양잠산물이 화장품, 치약, 비누는 물론 인공뼈 개발까지 이를 전망이다. 1g당 가격이 금보다 비싼 종자도 즐비하다. 농업 분야와 생명공학이 융복합해 이뤄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후변화를 고부가가치 농산업으로 응용하는 시대다.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이용해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 방식 변화, 출하 시기 조절, 병충해 방제, 어장 발굴 등 다양한 기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컴퓨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수직형 빌딩 농장,
바닷물로 농사짓는 해수농업,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미세조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농업이 꽃을 피울 것이다. 농업의 대반격의 저자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농업이 과연 어떤 반격을 꿈꾸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책장을 열었는데요. 이 책을 처음 집필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요? 우리 농업이 그동안에 사양산업이고 쇠퇴산업이라는 분위기가 지난 한 10년, 20년간에 우리 사회에 팽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농업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또 전방위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희망 있는 블루오션이고 미래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의 대반격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농업을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은 좀 농지가 적잖아요. 산지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보니까요. 또 영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조금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선진국들의 농업 현황을 보시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농업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책에서 적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 발전 단계에서 비농업 부분, 즉 반도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기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 반면에 농업 분야는 조금 그 성장 속도가 좀 더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냐. 또 농촌에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을 또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개방화가 되는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또 농촌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농업은 좀 어려운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쉬운 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양 산업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했을 뿐이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농업만큼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식량 작업을 일으킨 그런 나라고 또 식량 작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여력을 가지고 비농업 분야에 여러 가지 이 투자하고 재원을 쏟아부어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어떤 그런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이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이 굉장히 이 소중한 산업이고 희망 있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특히 최근에 이 산업이 IT와 BT, NT 등 이런 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하는 이 시점에서는 농업이 그야말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통령들이나 또 미래학자들이 이 미래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농업을 뽑고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고 대반격을 해야 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시장을 가면 정말 이제는 전 세계에 농산물이 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수입 농산물들이 우리의 이 먹거리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시대에 한국 농산물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쟁력이 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 농산물은 우리보다도 많이 싼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알다시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 또는 품질 또 이것이 건강이나 기능성에 좋은가 이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상품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
그러한 소비자들의 트렌드, 기호를 잘 맞추어 나가면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경쟁력이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한류 열풍과 같이 연계되어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가 앞으로 경쟁력을 상품성, 기술력, 수출, 식품산업, 고용, 미래의 고부와 가치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봐서 우리 농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나가야 된다.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농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과거에 우리 농업이 한 30억 불대에 지난 2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이 79억 불이었어요. 5년 사이에 그냥 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100억 불 수출 고지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우리가 100억 불 고지를 넘을 겁니다. 100억 불 고지를 넘으면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대에 수출 농업의 시대를 하나 열어나가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농업이 그야말로 세계 속에 우뚝 자리 잡는 그런 농업이 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기능성 농업 또는 치료 농업, 뭐 관광 농업, 뭐 이런 신농업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FTA 얘기를 하면서 농업이 위기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뭐 더 이상 위기라고만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새로운 도약의 발돋움할 수 있는 창고로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방위적인 글로벌 시대,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FTA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아마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FTA를 전방위로 추진하다 보면은 산업에 따라서는 위기가 많이 오는 산업이 있고 또 기회가 많이 오는 산업이 있는데, 위기를 많이 맞는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농업과 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 위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노력 이하에 따라서 이것을 도약의 발판, 즉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제가 수출이 많이 증가된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우리 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관광 농업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상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농업 분야가 이제는 생산에서 생산과 병행하는 다른 뭐 가공, 저장, 유통, 식품 안전, 관광 뭐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이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 FTA 시대에 소극적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 즉 수비를 하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공격도 좀 해야 된다. 요즘 축구도 아주 과학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 축구 하듯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비할 때는 또 수비를 하고 또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하고 또 올라운드 플레이들은 올라운드 플레이대로 또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FTA 시대의 우리의 역할, 기능도 그 상황에 맞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농업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소비자로 좋은 농산물이 빨리 잘 전달되는지 이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어주셨거든요. 그 유통 구조를 이 첨단 과학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게 어려운 네.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고 아직까지도 성과가 미진한 분야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은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배추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농산물 유통에 이게 엉망이다. 그렇죠.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유통 구조와 기능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자체가 적다 이거지. 예를 들어 여름에 우리가 먹는 여름에 고랭지 배추는 대활령 한 700고지 이상에 되는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생산이 조금만 적다든지 기상이나 일기 변화가 조금 있으면은 아주 그냥 그 수급 그쵸. 차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농산물 유통 개선하기 위해서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이나
산지의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짓는데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고 수급 파동을 막고 이런 그 예측 가능성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 이 농산물이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맞춰가는 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기상이변, 기후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한 3개월 전에 예측해 놓은 것을 맞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그 중간에 일기 변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서 하우스 재배하는 품목들은 지난해 좀 수지가 맞았다 하면은 올해 그냥 많이 생산량이 늘어난다. 면적도 늘어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정부가 이제 사전에 예측하고 지나치게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산지에서 폐기를 한다든지 격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은 또 수매해서 비축을 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법도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이 개방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네. 개방되었다 보니 외국 농산물도 수시로 지금 뭐 그야말로 우리 국내 가격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수출 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변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급 안정시키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최근엔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이 실시간으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뭐 이렇게 과거의 고질적인 유통 구조의 비효율로 인한 그런 문제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즉 구조가 뭐 인위적으로 많다든지 불필요한 단계를 거쳐온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다 지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또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 점은 없는데 수급을 정확히 맞춰가기 어려운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좀 유통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네. 농수산 작물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창조 경제거든요. 그럼 이 농업 분야, 창조 경제와 이 발맞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공, 유통, 저장, 수출, 수입, 식품 안전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은 정말 농업 분야가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담보당 우리 씨바르당 생산량이 한 300kg 정도였는데 지금은 작년 518kg, 건 200kg 이상이 정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기술 발전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소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300kg, 400kg 정도였다가 지금은 뭐 600kg, 지금 1톤짜리 소도 많습니다. 1000kg짜리. 그래서 그런 정도로 품질 향상이 되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농업 분야에 가보면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 발전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능성 식품, 시약 소재, 약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도 많고 우리가 지금 2,500종 이상의 우리 약초, 산야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곤충 식품이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뜨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곤충 많이 먹었어요. 그럼요. 메뚜기, 네. 번데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미래에 아주 고부가가치 이 식품 소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만과 비만을 방지하고 또 성인병에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식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부가치를 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전통 농업, 영화 원앙소리에 나오는 그런 농업으로 보시면 네.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농업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네. 아주 과학 기술이 바탕으로 첨단화되고 있고 규모화되어 가고 있다. 근데 워낙 빠르게 우리가 기계화되고 압축 성장하는 바람에 우리 농업 분야가 좀 인구가 줄어들었고 고령화 많이 되어가 있다죠. 65세 이상 인구가 한 35% 정도 되는 그런 인력, 고령화 인력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조금 장애 요인이긴 한데 아마 이제는 또 젊은 층도 많이 들어오고 작년에 3만 5천 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농하고 있고 이제는 귀농하는 인력이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젊은이들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또 뭐 이 분야도 전공도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농업 분야에 많은 그 활기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전통 농업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 대반격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거를 실감이 나게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예, 다행히 최근 농업이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농촌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힘들게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신농업의 시대는 그야말로 6차 산업 시대에 알맞는 여러 과학, 기술, 정보, 상상력, 창조력이 가미된 새로운 농업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안보를 하는 그런 산업이다. 또는 환경을 보존하는 산업이다. 또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만 우리 농업을 보시지 말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유능한 인력이 많이 와야 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성원의 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의 관심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스퍼드 의대 출신의 저명한 과학 저술가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베스트셀러 의학책이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들에 대해서 직접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동태평양의 숨겨진 과학적 발견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까지 지금 화제의 신간에서 만나보시죠. 불량 제약회사. 옥스퍼드 의대 출신의 저명한 과학 저술가 벤 골드에이커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베스트셀러 의학 논픽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제약회사가 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의 경우에는 임상 연구자료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언론과 논문을 통해 타미플루에 대한 유리한 정보만을 내보내고 있고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을 통해 발표한 논문까지도 제조사의 후원을 통해 이루어져서 의사들의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약의 부작용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과학으로 항해하다.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바다까지 옮겨간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피해는 해양 산성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 연료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약 3분의 1 정도가 바닷속으로 녹아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바닷물의 탄소 농도의 증가로 pH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이것이 해양 산성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유엔 산하 해양 전문가 그룹에서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는 30년 내에 해양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이 책은 동태평양의 해양 생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해양 생태계의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넓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현재 우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4.6%고 나머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1960년 카네기 연구소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빛을 내지도 않고 빛을 내는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관측 및 연구가 어렵다고 하네요. 언젠가 암흑물질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우주의 진화에 대한 비밀까지도 밝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책에서는 이 농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의 성과물이 꽤 많습니다. 과학적인 고농서, 또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구인 츠구기,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씨 없는 수박, 또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통일벽까지. 게다가 요즘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을 후진국에 전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첨단 미래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